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 최대 프로젝트. 2. 로키드 마틴이 패배하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일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 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무례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두고 지방 소도시에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정 간섭으로 비추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알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칩4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화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푸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은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참여 방안과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 중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 에너지에 국가 예산을 의존 중인 사우디는 화석 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국운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옴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놀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고 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 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 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 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옴시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 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입이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세계 표준의 통신 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 원이 투입된 네옴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실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 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가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에 부유한 국가가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 효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 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에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을 만들었고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선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동의 신뢰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주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 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가량,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 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체계가 서방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궁을 도입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177%로 1위를 기록하며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찾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내 방산 업체들도 수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 총 25조 원 이상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방산 기업들이 대대적인 조직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스페이스X를 합친 것과 같은 종합 방산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인지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분사됐던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을 모두 통합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육해공군 우주까지 방산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제대로 도전장을 내민 한국 방산업계의 청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하나그룹은 한화방산 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펀스 등 3개 회사로 분산된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그룹이 밝힌 방산 부문 재편안은 항공기술을 주력으로 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더 등도 함께 개발하는 종합방산기업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유사하다는 로키드 마틴은 로키드와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에 합병해 새로 탄생한 곳으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방위산 업체 위치를 가진 업체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런 로키드 마틴의 사업 구조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은 F-16, F-35 전투기 등 뛰어난 항공기술이 주력이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이지스 레이더 등을 함께 개발하면서 세계 1위 종합방산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사업 영역은 항공관제 시스템 탄도, 미사일, 탄약류 MD 시스템, 각종 군용 항공기, 레이더 인공위성 및 로켓 군함 등으로 헬기 전문 제조사 시코르스키를 인수하면서 최근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엔진과 제작자들을 데려다가 직접 비행 시뮬레이터, 당대 최고의 항공기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한 설계 짐들을 보유한 로키드 마틴은 비행기 외에도 레이더라든지 방산과 관련된 분야는 이것저것 뚝딱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방공 중심의 통합 해상, 전투, 무기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도 로키드 마틴의 작품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우주 분야에서도 보잉과 합작해 만든 ULA와 메리 로켓으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종합해보면 최근 하나그룹이 밝힌 계획과 로키드 마틴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실제로 앞서 하나그룹은 그룹 사업 재편안을 발표하고 방위산업 계열사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 곳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문을 인수하고 100%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우주선 누리호의 엔진을 제작한 곳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술을 가진 항공우주 전문 기업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M&A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방산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우주발사체 연료기술, 항법장치, 탄약,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을 보유한 한화방산과 K9과 원격 사격 통제체계,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기술 레드백을 보유한 한화디펜스를 결합해 방산전 영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디펜스 솔루션 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방산업계에서는 국내에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단가를 낮추고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방산기업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방산업계의 경우 서로 호환되는 제품끼리 패키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그룹의 방산 부문 재편안은 종합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흡사해 보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기업 규모를 키우고 제품을 다양화해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인 셈인데요. 즉 6해 공 우주기술을 모아 시너지를 내고 밖으로는 각 계열사가 열어놓은 해외 판로를 결합해 수출을 확대한다는 큰 그림인 겁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수, 합병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북미, 유럽 중심이던 수출 판로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화방산과 한화디펜스는 호주 등의 K9 자주포를 인도네시아, 밀레이시아, 베트남의 장갑차를 UAE의 천궁 발사대를 수출해왔습니다. 이들 수출국을 더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개에 육박하는 수출기를 특히나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7흑이 폴란드, 인도, 호주, 이집트 등 8개 국가에 수출돼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품목인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에도 대표 상품인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 대규모 방산 장비를 수출하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이미 NATO 회원국인 7흑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4개국과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NATO 동맹의 핵심인 영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에 유력한 후보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화디펜스의 미래형 보병전 투장갑차 레드백 도입에도 관심을 보여 향후 추가적인 수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국방부 장관은 리처드 말소 호주 국방부 장관과 호주 빅토리아주 진로시에 위치한 K9 자주포 생산 공장 부지를 찾아 공장 건립 계획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한국과 호주의 국방부 장관은 공장 부지를 둘러보며 호주 K9 자주포 사업이 한 호주 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한편 호혜적인 방산 협력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즉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한국과 호주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을 비롯해 터보펌프, 각종 밸브류 제작과 시험 설비 구축에 참여한 국내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통상 우주발사체 엔진 기술은 미국 등 우주 선진국들이 극비로 취급하면서 국가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리호의 심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누리호 75톤급 엔진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까지 마친 연소 시 발생하는 3300도의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1단의 75톤급 엔진 4기, 2단의 75톤급 엔진 1기, 3단의 7톤급 1기까지 총 6개의 엔진을 장착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에 장착한 엔진을 전량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을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항우연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위해 민간 기업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하고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전할 예정인데요. 체계종합기업이란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처럼 우주발사체 설계부터 조립, 발사 관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국내 우주 사업을 주도할 기업을 선정하는 일인 만큼 크게 주목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